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보라 불렀지요. 하지만 그 여인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살린 남자는 그 여인을 죽이려 한 자의 죄를 밝혀낼 운명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는 산골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을은 본래 물 좋고 땅 기름진 곳으로 이름났지만 흉년이 3년째 이어지면서 백성들의 얼굴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세금은 늘어만 갔고 관가의 독촉은 날로 거세어졌지요. 고을 안 토지 문서며 재산 대장은 모두 김진사의 소나귀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전들과 손을 잡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가 있으면 문서를 휘둘러 입을 막았습니다. 이 땅은 원래 내 것이었네. 문서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하는 김진사의 얼굴엔 부끄러움이 없었고 백성들은 이를 갈며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을 한가운데엔 커다란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연꽃이 피고 겨울이면 얼음이 두껍게 얼어붙는 곳이었지요. 어린아이들은 그 위를 달리며 놀았고 노인들은 연못가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어느 겨울날 이후로 그 연못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얼음 밑으로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연못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그곳을 멀리하라 일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연못가에 남은 핏자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이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옥이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 홀로 사는 처녀였지요. 24이었으나 시집을 가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옥이는 말을 할 때면 혀가 꼬이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짧은 인사말도 세요라고 더듬거렸지요. 몸짓도 느렸고 걸음걸이도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기를 바보 처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기의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산속 샘물처럼 깊고 또렷한 눈빛이었지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면 오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기의 얼굴 왼쪽에는 깊은 흉터가 패여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시작해 뺨을 타고 턱까지 이어지는 흉터였지요.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찢긴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흉터를 보며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놀렸습니다. 저 흉터 봐라. 귀신한테 물린 거래. 저러니까 시집도 못 가는 거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기가 본래 누구의 딸이었는지를 말이지요. 오기는 10살 때 돌림병으로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달랐습니다. 오기의 아버지는 김진사의 형이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부잣집 장남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욕심이 없었고 백성들을 아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10살 되던 해 겨울
오기의 부모는 갑자기 돌림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둘 다 죽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다 수군거렸지만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형의 재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오기는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모습을, 어머니가 차가워지던 순간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날 밤 작은 방구석에 숨어 떨고 있던 자신을 문틈으로 본 김진사의 차가운 눈빛을 말이지요. 하지만 오기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기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오기를 산속 오두막에 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오기를 거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다만 마을 주막 주인 박서방과 그의 아내가 가끔 먹을 것을 주고 설거지나 빨래 같은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박서방 아내는 오기를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오기의 흉터를 볼 때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무언가를 삼키는 듯 했지요. 불쌍한 것,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박서방 아내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가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오기는 매일 아침 산속 오두막에서 나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주막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랫감을 씻고 마당을 쓸었지요. 품삯은 많지 않았지만 오기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광목 주머니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면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오기는 늘 한 곳을 지나쳤습니다. 마을 반대편 초가집 앞이었습니다. 그 초가집에는 선비 이한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한은 29의 선비였지만 과거에 5번이나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한을 바보 선비라 비웃었습니다. 30도 다 되어서 아직도 과거 보나. 글만 읽으면 뭐 하나. 벼슬 하나 못 얻는데. 이한은 16살 때부터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1번, 2번, 3번 낙방이 이어졌지요. 20살에 4번째 낙방을 했고 22살에 5번째 낙방을 했습니다. 그 5번째 낙방이 있던 해 겨울, 이한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한의 아버지도 김진사에게 당했습니다. 오기의 아버지가 죽은 지 3년 뒤의 일이었지요. 김진사는 문서를 조작해 이한 집안의 논밭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지요. 당시 19이었던 이한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완벽하게 문서를 조작했고 아전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7년 전 그날 5번째 낙방 소식을 듣고 돌아온 이한은 얼어붙은 연못 위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들었고 자신은 또다시 실패했지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이한은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었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이한을 밀어 올렸지요. 이한이 깨어났을 때 손에는 낡은 광목 머리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이후 이한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살린 은인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한의 어머니는
그 이후로 병약해졌습니다. 기침이 잦았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 했지요. 밤이면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느질로 돈을 벌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끼니를 잇기도 어려웠습니다. 이하는 밤낮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해 벼슬을 얻어야만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가려면 한양까지 가는 노자가 필요했고 응시료도 내야 했습니다. 이한에게는 그 돈조차 없었지요. 이한은 밤마다 창문 너머로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묘한 느낌을 받곤 했지요. 골목 어귀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고 바람만 차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하는 그것이 자신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오기는 품삯을 받으면 늘 그 초가집 앞까지 갔습니다. 대문 밖에서 멈춰 서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지요. 오기는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기가 그곳에 서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기 자신도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요. 다만 7년 전 그날 연못 얼음이 깨지던 그 순간을 떠올릴 때면 오기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그날 오기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내려오다 연못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음 위에 서 있는 청년을 보았지요. 그 청년이 바로 이한이었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오기는 이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한의 아버지가 김진사에게 당한 일도 알았지요. 오기는 멀리서 이한의 등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한의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였기 때문이지요. 저분도 삼촌한테 당했구나. 오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때 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지요. 이하는 순식간에 얼음 밑으로 빠져들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기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안 돼. 저분은 살아야 해. 오기는 얼음 위로 달려갔습니다. 갈라진 틈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한의 손은 닿지 않았지요. 오기는 결국 얼음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얼렸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흐려졌지요. 하지만 오기는 이한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이한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죽음의 공포의 손을 마구 휘저으며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지요. 그 순간 이한의 손이 오기의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오기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있는 힘을 다해 이한을 밀어 올렸지요. 이한의 손은 오기의 따은 머리를 붙잡았고 광목 머리끈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오기의 얼굴을 가로질렀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오기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피가 물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기의 시야가 흐려졌지요. 제발 살아 주세요. 이한을 얼음 위로 밀어 올리는 순간
머리끈이 끊어졌습니다. 이한의 손에는 광목 머리끈이 쥐어져 있었고 오기에 따았던 머리는 물속에서 풀려 흩어졌습니다. 오기는 간신히 얼음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지요. 이한은 얼음 위에 쓰러져 물을 토하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피 흘리는 얼굴로 이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 있어요. 꼭 살아 있어야 해요. 오기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이한이 깨어났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손에 낡은 광목 머리끈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지요. 정신을 잃으면서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음 위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한은 알 수 없었지요. 박서방 아내는 그날 해질 무렵 연못가에서 쓰러진 오기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오기를 보며 박서방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기를 업고 산속 오두막으로 달려가 상처를 치료했지요. 하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깊고 긴 흉터가 오기의 얼굴에 새겨졌습니다. 박서방 아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기가 깨어났을 때도 오기는 그날 일을 말하지 않았지요. 말을 더듬는 오기가 설명할 수 없었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 저분이 살았으니까. 괜찮아. 7년이 흐른 지금 이한은 다시 과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면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렸지요. 이번이 6번째 도전이었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30이 넘으면 과거를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한에게는 한양까지 갈 노자도 응시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기침을 했고 약값조차 구하기 어려웠지요. 이한은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책장을 넘기다가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번에도 포기해야 하는 건가? 이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기는 주막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이지요. 이 선빈의 집은 이번에도 과거 못 보겠어. 돈이 없으니 어쩌겠나. 30이 다 되도록 낙방만 하고. 오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저분은 급제해야 해. 오기는 이한이 급제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김진사의 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기도 원했습니다. 부모님의 억울함이 밝혀지기를, 김진사가 벌을 받기를 말이지요. 하지만 오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분이라면 할 수 있어. 오기는 그날 밤 오두막에 돌아와 광목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자 한 양이었지요. 오기는 그 돈을 세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걸로 갈 수 있을까? 오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은 더듬었지만 마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기는 사흘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은자 한 양을 작은 광목 복주머니에 넣고 서툰 바느질로 글씨를 새기기 시작했지요. 오기는 글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주막에서 장부를 보며 조금씩 익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바늘이 자꾸 빗나갔지만 오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걸로 과거에 가세요. 그리고 삼촌의 죄를 밝혀 주세요. 오기는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남기면 이한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복주머니를 완성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오기는 그것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은 없었습니다. 오기는 이한의 대문 앞까지 조용히 다가갔지요. 그리고 복주머니를 대문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오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들리는 기침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제발 건강하세요. 꼭 급제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 주세요. 오기는 자신의 아버지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한의 아버지도 생각했지요. 둘 다 김진사에게 당했으니까요. 오기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길에 오기는 산신당으로 향했습니다. 산 끝자락에 작은 신당이 하나 있었지요. 오기는 가끔 그곳에 올라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신당 앞에는 노파가 한 분 서 계셨습니다. 약초를 캐던 노파였지요. 노파는 오기를 보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야, 내 얼굴의 흉터는 무엇이냐? 오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노파는 오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은혜는 물처럼 흘러 돌아오지. 다만 돌아오는 때가 칼날 같을 뿐이니라. 오기는 그 말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계속 말했습니다. 악은 스스로 드러나고 선은 스스로 빛을 발하느니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다칠 수 있음을 명심하거라. 그렇다. 내가 도운 사람이 진실을 밝힐 때 내가 가장 위험해질 것이니라. 조심하여라. 오기는 그 말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눈빛이 슬프고도 따뜻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지요. 오기는 노파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오기는 오두막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파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위험해질 것이다. 며칠 뒤 오기는 주막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오기를 보자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보 처녀다. 흉터 귀신이다. 아이들은 오기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오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팔로 얼굴을 가리고 웅크린 채 맞았지요. 그때 누군가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한이었습니다. 이한은 말없이 아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겁을 먹고 달아났지요. 이한은 오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오기는 이한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들지 못했지요.
흉터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하는 오기의 흉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흉터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가 이상하리만치 맑았기 때문이지요. 조심히 가십시오. 이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오기는 이한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꼭 급제하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그날 밤 이한의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열려는데 무언가 발에 걸렸습니다. 내려다보니 작은 복주머니였지요. 어머니는 복주머니를 집어들고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은자 한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주머니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과거에 쓰시길.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출처를 숨기고 은자만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하나, 이것 좀 보거라. 이게 무엇입니까, 어머니? 문 앞에 놓여 있었단다. 하늘이 돕는가 보다. 이하는 은자를 받아들고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하는 대문 밖으로 나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의 원한을 풀겠습니다. 이하는 은자로 한양행 준비를 했습니다. 노자를 마련하고 응시료를 챙기고 간단한 짐을 꾸렸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옷을 꿰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나, 부디 무사히 다녀오너라. 그리고 꼭 급제하거라. 예, 어머니. 꼭 급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이한이 마을을 떠나는 날, 오기는 주막 구석에 숨어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한은 지게에 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등은 고닫고 걸음은 단단했지요. 오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꼭 급제하세요. 그리고 꼭 돌아오세요. 이하는 마을 어귀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묘하게도 가슴이 먹먹했기 때문이지요. 골목 어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흩날렸지요. 이하는 고개를 돌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오기는 나무 뒤에 숨어서 이한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무사하시길. 부디 성공하시길. 한양의 과거장은 냉정했습니다. 비난한 차림의 이한을 보고 양반 자제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놈도 과거를 본다고. 30도 다 되어서 아직도 과거 보네. 촌놈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이하는 멸시를 참으며 답안지 앞에 앉았습니다. 문제는 백성의 삶과 나라의 정사에 관한 것이었지요.
이하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써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당한 일, 김진사의 문서 조작, 백성들이 겪는 고통, 토지 강탈의 폐해를 생생히 적었습니다. 이한의 글은 진실했고, 분노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백성의 땅을 빼앗는 것은 백성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문서를 조작하는 자는 나라를 좀먹는 도둑이며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나라의 수치입니다. 시험관은 이한의 답안지를 읽으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이 글에는 진실한 분노와 간절함이 담겨 있구나. 며칠 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한은 차석으로 급제했습니다. 오기는 그 소식을 듣고 주막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김진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한의 급제 소식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놈이 돌아오면 위험하다. 과연 이한은 김진사의 죄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